부모님들이 네. 그런 고민들을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네, 어떤 고민들이죠? 네. 부모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 네. 자녀에 대한 걱정이 네. 17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이신 우리 주대선 보험설계사님이 또 한번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한 증여 방법, 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이 좀 있다면 남겨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사셨지만 실제로 남겨줬을 때 이게 이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게 되실 텐데 준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또 되시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맞아요. 제일 첫 번째로는 현금을 자녀에게 직접 그렇죠.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현금 따발로. 네네네. 그런데 따발로. 뭐 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방법에는 좀 리스크가 뒤따라오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집이 불타면 돈도 다 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숨겨놨는데 못 찾을 수도 있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마늘밭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네, 마늘밭을 팠더니 몇 억이 나왔다가 이런 것도 있고 네. 하여튼 돈이라는 게 이제 현물이니까 없어질 수 있는 위험 같은 게 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돈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여러 곳에 숨겨놨는데 치매에 걸리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수익률이 제로다. 네. 신탁이라는 방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최대 5억까지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5억까지.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5억까지 세금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5억이 없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죠. 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죠. 5억이 있어서 뭐가 문제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탁을 했다. 네. 원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원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원금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 한도도 아주 작지만 생활비로 꼭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라는 서류 증빙을 또 첨부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원금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기본 원칙이. 그리고 5억까지만 신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도중에 해지를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이율이 아주 높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율이 아주 낮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신탁은 뭐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자녀가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은 그럼? 그럼 남은 가족이 찾아서 쓰면 되겠죠. 뭐 제가 보험회사에 근무해서가 아니라 보험을 이용한 증여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보험 방법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은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따져보면 월 330만 원까지 그 정도세요? 그 정도까지 12달이니까요. 그렇게 증여가 가능한 거죠. 자녀가 평생 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큰 돈을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하게 그때그때 지급되는 게 안정적이다. 한꺼번에 장애인한테 장애인 자녀한테 큰 돈을 주면 이 돈이 어디로 흩어질지 모를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5억, 7억, 10억 이렇게 큰 목돈이 있으면 일시납으로 보험회사 연금을 선택해서 일시납으로 넣어놓으면 돼요. 매월 5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는 뭐 충분히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뭐 7년, 10년, 15년, 20년 원하는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모아놓는 거죠. 매월 적립을 적금 들듯이. 그렇죠. 적금 그렇게 들듯이. 한다고. 종신토록
장애인 자녀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예, 방법인 거죠. 그 연금은 저기가 안 나간다. 저 아까 세금이 안 나간다. 증여세가 연금 제도를 사용하면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연금만 혜택을 주는 거죠. 매년 4천만 원까지 예, 증여세 공제 금액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떠나서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예, 누군가에게 물려준다. 그럼 이제 10%의 세금을 내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5억 이하면 20%. 20억 기준이네. 20억. 그러니까. 자, 아까 1억 이하면 10%. 여러 가지 기본 공제 요건을 배제할 때 네네. 1억 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내고 네. 네. 그리고 5억 원 이하는 네. 20%? 20%의 세금을 낸다. 네네. 물론 뭐 늦은 공제액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10억은 30%, 30억은 40%, 30억이 넘으면 50%. 네. 요거는 7억을 일시납으로 넣고 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네. 샘플링을 제가 네. 설계를 한 거예요. 아. 일시납 7억 보이시죠? 네네. 이쪽에 보면 7억 있네요. 네. 7억을 일시납으로 했을 때 뭐 네, 예제를 그럼. 하나 보여주신다. 네. 몇 년 그러면?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연금 네네. 지금 나이는 네. 45세. 지금 31세에 가입을 하고 네. 45세 때 연금 수령을 하는 조건일 네. 때 여기 보면 네. 이제 변액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아주 보기가 네, 좋네요. 이렇게. 네, 작아질 수도 있는데 노란색 형광펜을 보시면 36년을 보증을 해요. 네, 36년. 36년간 보증을 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뭐 3.375%의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할 때 네. 매년 3,700만 원 맨 오른쪽 보이시죠? 저 노란색 해놓은 거. 네. 3,700만 원 정도가. 물론 이거보다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3,700만 원. 그러면 세금 하나 없이 매년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죠. 장애인 자녀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 정도 되는 네네. 금액이죠. 나는 일시납으로 몰라. 큰 금액을 낼 수가 없다. 음. 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매월 150만 원씩 10년을 낸다. 그럼 1억 네. 8천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31살 때부터 10년 동안 150만 원을 모으고 네, 1억 8천이라는 돈을 그리고 네, 50세가 됐을 때 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서 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돈에다가 이자가 붙을 것이고 네. 그 금액을 연금으로 개시를 하는 거죠. 그 50세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럼? 40세로? 수 있죠. 45세. 45세는 무조건 넘어야 되고. 네, 45세가 오케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네, 45세로 그러면 45세에 네.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지금 여기 설계해 놓은 거에서는 50세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기간이 줄어들니까 약간의 금액이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32년간 보증을 해주고 32년간 보증. 물론 그 이후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32년간 보증을 해주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매년 지급이 된다. 그러면 한 달에 약 뭐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네. 정도 수익이 더 난다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네. 예, 설명은 대략적으로 해주세요. 네, 분명히 세금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적용을 받게 되는데 1년에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다. 증여를 해줄 수가 있다. 자녀에게. 핵심이죠. 가장 안전하게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안전하게. 네. 네. 그래서 아주 그 꿀팁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 8천 정도를 넣으면 3억이 훨씬 넘게 받을 수 있고 실제 혜택은 이제 장기간 오랫도록 생존해서 수령을 할 때 3억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3억 이상은 기대할 수 있고 그럼요. 두 번째로는 10% 이상 무조건 내야 되는 그 소득세 아니지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다. 요걸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고 추천해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공제 상황을 따져봐야 하지만 어쨌든 증여세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